신동구 자유액티비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입줄 수밖에 없는 게 중공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약간 멈칫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특별시 그 방심하는 바람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종군 위안부를 팔아서 근 30년 동안 정말 그 사리사욕을 치운 시민단체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의연이라고 하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된, 그게 1992년에 이 정대입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조직이라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그 이용수 할머니라는 분이 연세도 92살인가 그런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7일 날 도대체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그 위안부 단체 그러니까 정의연 문제가 많다. 모두 밝히라.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윤미향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분인가 7분인가 하여튼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해서 사욕 때문에 애먼데 갔다. 그게 이용당했다. 이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그 다음에 뭐 물론 윤미향 전 이사장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해서 정의연에서 뭐 지금 현재 이사장 뭐 사무총장 멀때같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꼭 치매 걸린 노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는 그 기억이 사실이다. 그래 특히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하고 철저하게 그 이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한 모입니다. 그게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3억 정도가요. 한 절반가량이 아직 현금으로 있고 한 29억을 썼는데 그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간 돈이 거의 아주 미미한 거예요. 퍼센트로 치면 한 18% 정도 뭐 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직되고 그렇게 많은 기금을 모았다는데 자기들한테 올 돈은 제대로 안 주고 엉뚱한 데 썼다. 내역 다 밝히라. 근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 맥주 값으로 뭐 하루 저녁 맥주 값으로 뭐 3,339만 원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그게 이제 올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실제로 그 맥주집 홀에서는 받은 거는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려 한 8배 가까이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거죠. 그렇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여러 가지 그걸 해서 그게 한 곳에 모아라서 회계 처리했다. 그 위법이랍니다. 그 사실은 5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운용하는 시민단체가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논란이 많고 뭐 이게 제가 다 이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연일 언론에서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고 뭐 SN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연준 씨라고요. 그 제3의 길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 필진인데 그 제3의 길에 제가 저 기고를 한 3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동식 대표라는 분이 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 을인가 출마를 했었죠. 그 광주 출신이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그게 필진인데 그 굉장히 읽을 만한 내용이 그 시대적 그 담론을 아주 분야별로 잘 다루는 그 인터넷 언론인데 그 필진으로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사고가 아주 그 정립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페이스북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제 펜앤마이크에서 글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읽어보고 너무 제 생각하고 비슷해서 제가 오늘 제 생각을 다 정리한 그거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은 위선 정의연이라는 이 단체가 위선 단체야. 위선. 일본군 위안부를 뭐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 자기들 사례사욕 다 챙긴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 다 챙기고. 그러니까 그 활동한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하여튼 그 굉장히 위선적인 단체고, 그 다음에 정오를 팔아가지고 반일 감정 조성하고 그죠. 정오를 팔아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긴. 그러니까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같은 경우는 딸이 지금 미국 UCLA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학비가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뭐 장학금으로 갔다 했다가 그 대학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면 장학금을 안 주는 대학이라고 확인된 보도가 나가니까 또 남편이 옛날 간첩을 해서 간첩 실제 북한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간첩 그 자매 간첩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근데 일부 무죄가 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유학비를 충당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이 없고 제가 보니까 거의 거짓말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안부 파리 사기극 이 끝내야 됩니다. 위안부 파리 사기극 끝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파리 평화 파리를 했잖아요. 완전 그냥 사기했잖아. 사기. 비핵화는커녕 핵무기는 더 늘어나고 말이죠.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근데 자기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2018년에 1년 내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도 그러고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까지 몇 번씩 열렸지 않습니까? 각각 3번씩 열렸죠. 판문점 약간 좀 격이 떨어지는 회담 포함해서 뭐가 남았냐 이게 뭐가. 그런데도 계속 평화 경제가 어떠니 저쩌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에게 침을 뱉고 싶다. 이따위 소리가 좀 최근에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위선자라고 지금. 저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제 말을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연준 씨가 쓴 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용수와 정의연 위안부 서사와 운동의 파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의 진술이 역사임이 무조건적인 사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온 이들이다. 정작 그 사실이 자신을 겨누자 말 바꾸기에 급급한다. 이거 저 펜앤 마이크의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란 무엇인가? 황금알을 높아다. 황금알을 낳는 높아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는 이용수 씨 폭로에 주도권 다툼 지적에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용수를 순수한 피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용수는 정의연 구정대협입니다. 정대협. 그게 1990년 처음 이 시민단체가 발족할 때 이름 정대협입니다. 정의연과 함께 위안부 서사를 만들어 온 주역이기 때문이다. 정의연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렬한 서사에 있다. 위안부 서사는 순결한 처녀가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극단적 비극, 여기에 다시 극적인 반전을 추구한다. 그녀들은 침국을 깨치고 투사가 되었다고 말이다. 이용수의 구술과 최근 기자회견은 이 서사에 충실하다. 위안부 시절에 대한 이용수의 구술을 점차 강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여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를 여성인권운동가라고 정체화하면서 자신에게 장하다는 표현을 몇 차례 썼다. 그녀는 자기 삶을 위안부 서사에 맞추었다. 이용수의 서사는 정혜인의 서사이기도 하다. 전국에 세워진 130여 개 소녀상은 말 그대로 소녀다. 윤미향은 위안부 김복동이 임종하는 순간 일본에 대한 강한 분노를 욕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역시 순결한 소녀, 성노예, 투사의 서사와 일치한다. 지난 30년간 이용수와 정의연은 위안부 서사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공생했다는 거죠. 공생. 이용수는 피해자 정은이라는 무소불위의 언어로 위안부 서사를 사실로 만들었고, 정의연은 그 사실을 확대, 재생산, 정전화하며 조직을 키워갔다. 많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이러한 서사와 거래가 먼 실존을 살았다. 위안부가 되는 경로는 다양했다. 일본군이 순결한 소녀를 납치해 갔다는 식의 이야기는 왜곡과 과장의 결과물이다. 위안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부는 투사의 길을 걸었지만 또 일부는 아시아 기금을 수령했다. 자칭 진보의 내내망상과 달리 순결한 소녀, 성노예, 투사의 서사에 일치하지 않은 위안부도 있다. 1997년 아시아 기금을 받으려는 위안부 출신 여성에게 당시 윤정옥 정대 대표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떠들었다. 공창. 이 공창이라는 말 아시죠?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떠들었다. 정대협은 서사에 맞지 않은 위안부의 실존을 내다버린 것이다.
위안부 서사를 함께 만들어갔던 이용수와 정의연이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서사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누가 서사를 독점하느냐의 문제다. 이용수에게 이 서사는 자신을 비롯한 위안부만의 것이어야 한다. 반면 정의연은 이 서사를 공유해야 한다.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위안부를 팔아먹어야 된다 이거죠. 시키는 거죠. 따라서 갈등의 본질은 서사를 공유하는 운동집단 내부의 주도권과 지분이다. 이번에 지분 주도권, 그 다음 지분 싸움이 난 거예요. 비유하자면 연계자와 기획사의 갈등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용수와 정의연 중 누구의 편도 들기 싫다. 다만 이들의 갈등이 현재 여성운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안부 서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역사다라는 무소불위의 언어 위에서 가능했다. 이 언어가 연고자를 벙어리로 만들었다. 몇몇은 밥줄이 날아갔고 또 누구는 자신의 연구를 법정에서 평가받았다. 자칭 진보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무조건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자신을 겨누자 말을 바꿨다. 윤미향은 나이 많은 이용수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했으며 우의종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변영주는 동네 노친네의 변덕점으로 취급했다. 어제의 투사가 오늘은 치매 걸린 노친네가 된 것이다. 심지어 기자회견 전에 누구를 만났다는 등 또 정치 공작이라는 등 미친 소리까지 나왔다. 위안부의 기억을 무기로 싸워왔던 정의연이 이제 그 기억을 부정하고 있다. 자기 부정이자 운동 일관성에 대한 거부이다. 운동의 기본 명분을 스스로 뿌리 뽑았다. 이런 단체가 무슨 운동을 지속한단 말인가. 1400회가 넘는 수요 집회 때마다 정의연은 위안부를 광장에 전시했다. 대중 앞에서 위안부들은 정의연이 원하는 서사를 읊어댔고 정의연은 동양주머니를 흔들었다. 그렇게 번 돈 중 위안부를 위해 쓴 돈은 18.7%에 지나지 않는다. 18.7%. 정의연은 자신이 데뷔시킨 투사들을 피에로처럼 써먹은 것이다. 위안부는 그렇게 받은 알량한 푼돈마저 기부라는 이름으로 뱉어냈다. 그중 일부는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배분되었다. 2004년 무궁화의 할머니는 정대협을 이렇게 규탄했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악당들. 이미 2004년 16년 전에 이 무궁화의 할머니, 그러니까 무궁화 할머니가 위안부인데 정대협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상 이런 것을 지지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오파리를 안 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들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이게 16년에 이 할머니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악당으로 그냥 규정해 버렸어요. 이제 정대협 지금 정의연이죠. 정의연의 전신이죠.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지금 전국에 130여 개의 소녀상이 있다. 개당 5천만 원만 잡아도 65억 원이다. 7천만 원이면 90억 원이 넘는다. 모금에서 동상시올 돈은 있어도 살아있는 위안부에게는 인색했다. 정의연은 시민단체인가 제사단체인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의연은 해산해야 한다. 이나영은 정의연의 운동이 30년간 이어온 세계적 운동이라고 목에 힘을 줬다. 그래, 그녀가 자랑하는 30년을 이어온 수요집회를 2004년 무궁화의 할머니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수요집회, 아까만 얘기했죠. 2004년. 그러니까 16년 전에 또 예린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집회를 지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요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자기들 그냥 이속 채우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의연은 당사자 일부가 거부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서 정체성은 앞서 말한 위안부 서사와 다르지 않다. 그 서사는 협상과 동시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협상과 동시에 막을 내릴. 그러니까 이게 한일 위안부 협상을 그렇게 30년 동안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들 조직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는 영원히 투쟁해야만 하고 협상은 영원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구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기금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치가 드러날 거예요. 최근 정의연은 문희상을 거부했다. 문희상안이 중재안을 냈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래서 정의연은 사라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진실을 외치면서 진실을 두려워하고 협상을 외치면서 협상을 거부하며 당사자를 위한다면서 당사자를 등쳐먹었고 당사자가 하지 말라는 운동을 당사자의 이름으로 장했다. 오직 위안부 서사를 자기 조직의 돈과 권력으로 한전했을 뿐이다. 참 이거 맞는 말이죠. 진실을 외치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진실을 하다 위안부 진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들 설득감이 없어요. 또 협상이 성사되면 그 조직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오로지 정대협, 지금 정의연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연 구성원들이 그 기금 받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해요. 정치로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정대협 출신, 그 다음 정의연 출신이 국회의원 막 되잖아요. 이번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이걸 또 이용해 먹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그냥 손녀상 이렇게 참 정말 위선이 예? 이용수 할머니고 이게 윤미향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 정의연 이사장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극진히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는 자기들 그 이속을 다 차린 거예요. 앵그리신 거예요, 앵그리. 그렇게 이야기해 놓잖아요. 정의연에게 위안부는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정의연에게 위안부란 무엇인가? 황금알을 낳는 노파다. 황금알을 낳는 노파다. 왜? 30년 동안 정의연 간부들이 딸을 미국 그 비싼
대학 유학을 안 시킬 정도로 살은 거예요. 특별한 직업도 없이 이직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노파다. 위안부를 가장 모욕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정의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나연준 씨가 쓴 글이 너무 이게 군더더기 없이 본질을 잘 짚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공감하시면은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은 좀 미흡하지만은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방송 광고 수익이 제로입니다. 제로. 심동보 자유애국TV 방송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는데요. 딱 두 번 제가 광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첫 해 12월 달에 그게 2017년 12월 말에 110불 정도. 그 다음에 5월 달에 작년 5월에 한 110불 정도 받은, 그 외에는 단 한 푼도 제가 광고 수익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뭐 노란 딱지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게 신동보 자유애국TV 방송하는 거는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꼭 그리고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이걸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신동보 자유애국TV를 통해서 특히 국가 안보 전략과 관계되는 문제,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국방, 또 해군, 또 장병들의 복지와 관계되는 문제, 그 다음에 국가 리더십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꼭 제가 이거는 내가 좀 자신 있다 싶은 분야는 방송을 했습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한 300여 했는데요. 뭐 들었고 아주 이걸 또 애청자가 있더라고요. 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미흡하지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첫 방송을 한 게 2017년 2018년 4월 23일,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한 4일 전에, 4일인가 5일 전에 이 방송을 했어요. 그때 방송은 이거 남북 정상회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지금 들고 놓을 텐데 그게 쏘가서 잘못 합의하면은 큰 코 다친다. 정신 바짝 차리라. 이 완전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 사기극이다. 쏘가 넘어가면 철 안 된다. 후회한다. 근데 그 예상대로 다 들이댔어요, 사실. 뭐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싱가포르 하기 전에도 합의 하는 요령 이런 거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전혀 제가 하는 얘기 뭐 누가 기다려 들은 것 같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근데 하여튼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상식이거든요, 상식. 예. 왜냐면 그 본질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이라는 위선 집단에 의해서 정오를 계속 생산해서 정오를 상품을 해서 그 정의연이라는 위선 집단이 묵고 사는 겁니다. 끝낼 때가 됐습니다. 위안부파의 사격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위선과 정오의 종언, 위안부파의 사격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뽑았는데요. 이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소녀상. 130여 개가 있고 또 외국에도 있어요.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아니, 우방국 대사관 앞에 이런 그 우방국 대사관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동상을 1년 내내 수십 년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손윤상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안부 파리한 거예요. 그 수단으로 쓴 거죠. 이 즉시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정의연은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당연히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무효해야 됩니다. 당선 무효. 왜? 사기꾼이니까 사기꾼. 아니 사기꾼이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사기꾼입니까? 오늘 방송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